도로를 달리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바닷가도 보이고 길이 조금 한적해졌어요. 정말 이 남원에서 성산까지 가는 이 길은 저도 몇 번 못 가봤는데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나오면서 보니 제가 항암할 때 언니랑 같이 갔던 영화 박물관도 보이고, 또 저 혼자 그 후에 들어와서 걸었던 큰 해안 경성지라는 곳도 보이고, 지나다니면서 어떤 간판이 보일 때마다 추억이 새록새록. 그렇군요. 네, 목적지까지 한 19분 정도 남아 있어요. 자주 오는 길이 아니라서 영상에 남기고 싶어서 그 욕심에 다시 찍어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 하늘이 그 하늘이고 그 길이 그 길이고 그래도 제주도인데, 그래봤자 제주도인데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요. 저는 제주도에 살면서도 늘 제주가 좋은 사람입니다. 가끔 지인들을 만나면, 특히 제주도에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물어봐요. 제주도 살기 어떠세요? 저는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냥 좋아요도 아니고 너무 좋아요도 아니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어저께 그 책을 쓸 때 필요한 캔바라는 그런 그 어플에서 그림을 따와야 되고 글자를 따와야 되고 하는 거 제가 되게 어렵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상처럼 같이 글 정리하러 들어오는 언니가 자기가 도와주겠다 하더라고요. 그 언니는 글을 10월 말까지 제출해야 되고, 저는 아마 그 교수님하고 상담을 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니가 자기 바쁜 거 끝내놓고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야 저도 민폐를 덜 끼치는 게 되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일단 1집을 내보는 걸로. 왜냐하면 글이 많아요. 2013년도부터 적었으니 13년, 14년은 거의 다 빠진다 하더라도 15년부터 본격적으로 글을 조금 길게 적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투병일기를 먼저 써야 되나, 아니면 소소한 생활일기를 먼저 써야 되나,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일은 2권으로 미뤄두어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들을 갈래갈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부담감을 줄이려면 이번에는 처음에 한번 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책으로 낼 수 있는 가장 작은 페이지 수가 30페이지래요. 30페이지 이르면 보통 사람들이 소제목 15개 정도의 글이, 보통 한 장 정도 나오면 2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60개 정도의 에피소드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최소한 50개. 그러면 100페이지는 좀 넘겠죠. 글이 읽기 어려운 글이 아니라서 100페이지라고 해도 얼마 안 되네요.
50장? 너무 적은데요? 집에 가서 50장이 얼만큼 되는가 한번 손가락으로 딱 짚어봐야 되겠어요. 요 근래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27살? 25세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26세 아이를 출산하고, 원래 이렇게 대구에 살았는데 시댁 가까운 곳에 따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새를 들어서 살고 있었는데 아이를 놓고 친정에서 부산에서 한 달 동안 몸조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서 시댁에 갔는데 시댁집이 굉장히 불편해요. 정말 불편해요. 일제시대 때 지은 집이라 그 당시에 그 집이 80년 됐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뭐 모양만 집이지 아무튼 열악했어요. 그 당시에 내 친구들 다 아파트 사는데 저는 연탄 보일러 때는 정말 학고방 같은 집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시댁이었는데 일주일 갔더니 어머니께서 애기 얼굴 익히게 일주일 동안 있다가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순종적인 며느리였는지 네 어머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되니까 추석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이를 8월 17일 날 낳고 9월 중순쯤에 제가 시댁에 갔겠죠. 그러니까 9월 말 정도가 되니까 추석이 되니까 어머님이 아가야 추석도 다 됐는데 추석 지나고 가거라. 네 어머니. 제가 성격이 좋았잖아요. 부모님이랑 그렇게 있는데도 별로 안 불편한 거예요. 추석이 이제 일주일 또 지나고 나니까 보름을 살았죠. 근데 이제 어머님 아버님은 이 갓난아이 보는 재미가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우리 방으로 넘어와서 이 아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고개를 서로 맞대고 아이를 보면서 까르르 까르르 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어머님이 아이고 아가야 너가 이제 집 계약 기간도 끝났는데 돈도 없는데 그냥 우리랑 같이 살자 이러시더라고요. 그 집이 일단 목욕탕이 따로 없어요. 화장실 집 저 뒤에 푸세식입니다. 그리고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일제시대 때 지은 집이라 일자로 쭉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실이나 주방이나 이런 개념도 없죠. 그리고 방과 방 사이에는 문이 있어서 열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임시로 그걸 막아 두었으나 우리가 사용하는 방은 어머님이 사용하시던 방을 사용했기 때문에 방 한 칸과 그 옆에 방을 주방으로 만들어서 오픈이 되어 있는 방이에요. 중간에 문의 형태는 있지만 문은 없는, 잘 때는 그냥 커튼을 치고 자면 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같이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 또 아무 생각 없이 네 어머니 그러고 살았어요. 아이가 거기서 하여튼 만 3년 정도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거기가 이제 병원에 있는 병원 부지 안에 있는 쉽게 말해서 사택이었어요. 사택. 심지어 그 병원이 뭐였냐면 나 환자들이 있는 병원이었어요. 소록도 같은 곳 있죠. 대구의 서구의 내당동이라는 곳에 가면 애락원이라고 있는데 안에 한 3만 평 정도 돼요. 공기가 일단 굉장히 맑습니다. 심지어 꿩도 있어요. 그 안에. 아침에 새소리, 닭소리, 3만 평 부지에 병원이 있고 숲이 있고 밭이 있고
사택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구 시내와는 시내였지만 절대로 대구 시내와는 차별화되어 있는 거. 가끔씩 택시를 타고 들어가면 택시 기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대구에 이런 곳이 있냐고.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그 나환자 병원의 식당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촌, 그러니까 질부, 사촌 질부죠. 그냥 질부, 조카 며느리니까 그냥 질부네요. 질부와 같이 이렇게 일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질부가 젊고 되게 예쁜 사람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 사촌 형님이 그만두고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이렇게 대청소를 한번 해야 되는데, 딴 대청소가 아니라 트레이가 그때는 스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전에는 이걸 그냥 씻었으니까 몰랐는데, 거기에서 병원에서 그 식기 건조기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를 이렇게 씻어갖고 엎어 놓으면 얘가 이제 그냥 자연 건조가 아니라 열로 인해서 건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그 트레이 이렇게 모서리마다 기름때가 이렇게 누렇게 분명히 깨끗하게 씻는데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걸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세 사람이 오기 전에 저걸 닦아놔야 되는데. 근데 어머님 그때 연세가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제 나이였어요. 그러고 보니 내가 저보다 좀 많았겠다. 50대 후반이었겠네요. 50대 후반. 57, 8세 정도. 저하고 별 차이 안 나죠. 한두 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그랬는데 이제 어머님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무리를 하고 나면 며칠간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애들 아빠가 뭐랬냐면, 엄마 그 고민 안 해도 된다. 그냥 큰 솥에 세제하고 락스 조금 넣고 푹 같이 넣어서 삶으면 그냥 잘 벗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어머님 세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어느 일정 기간,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이제 그 일을 도와서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 또 가끔 이렇게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교회 가시고, 저는 그때 저 혼자 당번이라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나이에 저는 그때 27밖에 안 됐으니까 제가 조금 힘든 일을 해도 젊은 사람은 회복이 잘 되잖아요. 어머님은 조금 이렇게 걱정이 팔자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님 안 계실 때 내가 저걸 후딱 해치워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나환자들에게 이제 밥을 다 챙겨주고 그릇을 회수하고 설거지를 다 끝낸 다음에 진짜 큰 솥에 세제와 락스를 조금 풀고 그걸 이제 팔팔 끓였어요. 끓이고 나서 꺼내가지고 쇠수세미로 그걸 닦았는데, 애기 아빠의 말은 뻥이었습니다. 본인도 몰랐겠죠. 안 닦여요. 하나 닦는데, 그릇 하나 닦는데 5분 1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트레이가 많지 않았거든요. 제 기억으로 한 30개 남짓 그랬는데, 어머님이 교회 다녀오시고, 원래 어머님이 교회 다녀오시면 제가 끝나고 올라가 있어야 될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그걸 닦고 있었는 거예요. 어머님이 30분 기다리다가 오겠지 1시간 기다려도 안 오니까, 뭐 걸어서도 금방 오실 수 있는 거리지만 이제 아버님이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를 업고 오토바이를 타고 천천히 내려오셨더라고요. 내려오셨는데 제가 그거를
완전히 이제 저도 이제 지쳤을 거 아니에요. 2시간 넘게 그거를 막 닦고 있고 땀은 나고 막 뜨거운 물에다가 그렇게 하니까 어머님이 야야 니 뭐하노 이러시더라고. 내가 어머니 이거 그 닦고 있어요. 아니 내 있을 때 하지 왜 니 혼자 하노 이러시더라고. 내가 아니 어머님은 하시고 나면 힘드시고 저는 빨리 회복되니까 어머님 안 계실 때 제가 후딱 해버리려고요. 근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랬더니 어머님이 오셔갖고 막 그거를 이제 막 같이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되고 이제 저희가 아이가 거의 3살이 만 3살이 다 돼갈 즈음에 그 옆에 경산이라는 동네로 남편이 하는 일 때문에 마당이 필요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뭐 이삿짐 센터 이런 데 안 하고 그냥 우리 집만 챙겨서 남편 트럭에 싣고 와 지금 보이는 풍경 너무 이쁘죠. 햇님과 파란 하늘과 네 반사되어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사 가기 전날 어머니랑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다고. 제가 왜요? 그랬더니 나는 아가 네가 그때 그 그릇을 닦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서 내려갔더니 제가 그때 얼굴이 헬게 가지고 그걸 막 닦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나머지 귀한 딸 없는 집 데려와서 내가 이 고생을 시키는구나 이러면서 얼마나 우시는지. 제가 아이고 어머니 괜찮아요 그게 뭐 울 일이에요 이러고 이제 눈물을 닦아드리고 그 다음날 이사를 나오는데요. 제가 시부모님하고 정말 사이가 좋았거든요. 단 한 번의 불화도 없었어요. 부모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굉장히 게으른 며느리였어요. 부모님이 너무 좋으셔갖고 잘 지냈는데 트럭을 타고 오면서 부모님이 뒤에서 손을 흔들고 계시는데 좋은 집에 부모님을 그대로 계시게 하고 저희가 나오면 괜찮은데 물론 저희도 안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안 좋은 집에 원래 부모님이 살고 계셨던 집이긴 하지만 너무나 안 좋은 집에 제가 부모님을 두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들은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면 이 손녀가 얼마나 귀하고 이뻐요. 그런 손녀를 계속 아침마다 보시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그 방에 오면 아무도 없잖아요. 얼마나 허전하시겠어요. 백미러로 두 분이 손 흔드는 모습을 보는데 느낌이 어땠냐면요. 부모님 고려장하고 오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대성통곡을 하고 그랬어요. 시부모님인데. 그랬더니 애들 아빠가 한참 있더니 그만 울으라고. 자기도 눈물이 나서 못 견딜 것 같다고 그만 울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울음을 참고 왔는데 이사 온 집에서 싹 닦고 그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요. 또 대성통곡을 했어요. 마음이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 부모님을 그곳에 버려두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눈을 떴죠. 3차로 대성통곡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침에 부모님이 우리 방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허전할까. 그러고 나서 제가 거기가 버스를 타고 저희 시댁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갔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제가 교회를 갔으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갔어요. 그 4살짜리 데리고 손잡고. 그러면 남편이 금요일날 저녁에 시댁으로 와서 하룻밤 자고 토요일날 밤에 저희가 집으로 돌아오는 걸 아마 둘째 가지기 전까지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금요일날 밤에는 꼭 시댁에 갔다가 토요일날 저녁에 오는 그런 주말을 항상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고 몇 년이 있다가 부모님 다 돌아가셨죠.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고 돌아가셨네. 1년의 간격을 두고 또 그 1년에 그 2년 만에 저희 친정 부모님 2분, 시부모님 2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장례 어마어마하게 치렀죠. 2년 만에. 요 며칠 그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잘해주셨는데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희 부모님, 시부모님, 어머님도 아버님도. 네, 전 남편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처음 말해보는 것 같네요. 저희 딸은 요즘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엄마, 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또 시댁과 며느리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를 보면 그게 아니구나를 느껴. 그러면 뭐하나요? 본인은 시집갈 생각이 없는데. 네, 저는 딸아이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또 저희 시어머니 에피소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있던 추억들, 그리운 사람들 다시 꺼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월한학이었습니다.